아침형 수험생인데요. 이규환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마다 줄넘기를 하여서 정말로 아침형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30등분을 위해서 선별된 문제들 자료들이 있거든요.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주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확신이 떠오릅니다. V속공, 선택지를 씹어 먹으세요.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필사에 집중. 선택지 씹어먹기라는 게 수능에서 나오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이번 수능 것도 잘 볼 수 있다고 이규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학에서부터 비문학까지 모든 분야의 전문가세요. 30등 문법이요. 반드시 성적이 향상되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야 총정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계속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마인드에 입각한 일치월장 교재들이 떠오릅니다. 언어 영역의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규환 선생님의 방대한 자료인데요. 언어 영역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것이 문학작품 정리하고 문법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일시월장 시리즈는 수업 시작할 때 이제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세요. 그 수능 기출문제 분석하시는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언어 영역 고득점으로 이르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인터넷 강의 특징은 명품 현대시 일치월장이 있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명품 고전시가의 모든 것이랑 명품 문법의 모든 것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을 현장 강의랑 같이 보충해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명품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 완성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이규환 선생님의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편을 듣고 나서 비문학에 대한 기본을 제대로 다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현장 강의로 명품 현대시 일치월장과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 완성을 들었는데요. 현장 강의에서 이규환 선생님의 파워풀한 강의력 덕에 졸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강의로 명품 문법 완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문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현장 강의로는 명품 문법의 모든 것, 그리고 명품 문학 복합지문 수필극 일치월장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로는 문법, 비문학 일치월장, 실력 완성, 그리고 명품 적중 파이널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94년부터 15년간의 기출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규환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같은 문제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른 시간 내에 기를 수 있었습니다. 명품 실전 훈련 활용 점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의고사 적중 훈련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인강으로서는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일치월장을 통해서 많은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강 중에서는 문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신 그 책이 가장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강의는 개인적으로 고전시가 일치월장이랑 현대소설 일치월장이 가장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강의로요.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완성이랑요. 현대시 현대소설 일치월장을 들었는데요. 선생님의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시는 설명이랑 그리고 문제 오답의 근거를 찾아가는 문제풀이 방식이 제게는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는요. 현장 강의로 들었던 수업을 반복 복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인터넷 강의로 명품 활용점정 실전훈련 1, 2, 3을 들었는데요. 1, 2는 대선 모의고사고 3은 수능 기출평가원 분석 특강이었어요. 누구나 실전훈련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좋은 문제, 좋은 설명을 찾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규환쌤의 강의로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현강에서는요. 명품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완성편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이규환 선생님이 비문학 해석의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실전 문제 풀이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강에서는 명품 고전시가의 모든 것과 명품 현대시 일치월장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현강에서는 명품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완성편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비문학은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규환 선생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인강에서는 명품 현대시 일치월장과 고전시가 일치월장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고전시가는 어떤 지문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나서 점수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전소설과 극수필, 그리고 비문학 실력 완성, 마지막으로 적중 파이널까지 들었었는데 선생님은 기출을 보는 눈을 상당히 심층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적중 파이널 같은 데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출제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강의로는 그 명품 논술 합격 특강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논술 영역은 따로 공부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또 인터넷 강의 중에서 지금 인상 깊었던 게 명품 비문학 일취월장 시리즈거든요. 그게 일단은 기본편이 있고 실력편이 있는데 두 개를 그 차례대로 같이 들으면 되게 비문학 영역을 푸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들 사이의 상대적 비교를 위한 초선책 찾기인데요. 답이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유한 선생님 덕분에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되어서 언어 고득점을 맞게 됐습니다. 평가원이랑 수능 기출문제를 반복 숙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좋은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된 감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명품 활용점정 실전 훈련 1, 2, 3 같은 교재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감을 기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아침형 인간이 되도록 이렇게 생활 습관을 훈련해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꾸준히 반복하고 철저히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언어 고득점의 방법입니다. 그때그때 질문을 잘 해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정하여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규환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보는 눈을 키우고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필사에 집중해서 1교시부터 웃는 얼굴로 시작합시다. 화이팅!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선택지들 사이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그런 최선책 찾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답 노트를 몇 주 전부터 계속 반복 숙달을 해서 본다면 언어 영역은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아침 시간을 활용했는데요. 그 시간에 시간을 측정하고 답안지에 답을 옮기는 과정까지 실전과 비슷한 분위기가 되도록 유지해서 수능 당일까지 실전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학 참고서나 어휘집을 30등 분법으로 공부하면 지문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언어 영역 성적 올리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계속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기와 총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풀이 원칙이나 아니면 선택지 용어들을 기출문제에 입각해서 수능 마인드를 정하다 보면 평가원의 입장에 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정답과 오답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그 제시문에 다 나와 있다는 말이 진짜 영원한 언어 영역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부하기 힘들겠지만 공부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아라. 그래서 그 즐공이야, 그게. 어차피 공부할 거라면 즐겁게 하자고. 그런데 이거 틀린 문제는 고마운 문제다. 이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야. 6문제를 다 틀릴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제시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하도록. 박지원은 94, 2차 양반전 나오고 04년 9월 평가원에 민홍전이 나왔는데 이 거인을 너무 소홀히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전체적인 건 꼭 총정리가 필요하다.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허생전 들어가 보자.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이거는 현대소설이나 마찬가지야.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자, 도둑이나 뭐 전염병이 마구 번지는 거를 갖다가 뭐 창궐하다 혹은 만연하다 이러겠지. 한자어로 바꿨을 때 이런 어휘는 아주 기초적인 어휘라고, 기본적인 어휘라고. 만연하다.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다. 좀처럼 잡히지 않았어. 자, 국가에 해를 끼치는 큰 도적이라면 수색 가지고는 안 되지, 사실은. 물론 이제 토벌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양민들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된 사람들이라는 게 제시문을 읽어보면 나와. 따라서 토벌을 하거나 먹고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 정치가들이. 근데 그것도 군사를 징발해서 수색하고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위정자들의 대응책은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동족방뇨다. 고식지게. 잘못된 대응책이야. 하석상대지. 그런데 이거를 일거에 해결한 사람은 허생이야. 허생은
경제적 안정을 통해서 나라의 시끄러운 일을 싹 없앴던 사람이다.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 후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1000명이 1000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1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돈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어이없어 웃었다 밑줄. 군도들이 보건대 허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선비야 그냥. 백면서생.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일 뿐이다. 군도들 입장에서 자 밑줄 그어봐.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요. 군도들의 말을 빌리건대 이 사람들은 개인적 윤리의식이 타락해서 도둑이 된 사람이 아니다. 군도들의 말 속에서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요. 개인적 윤리의식 타락이라고 볼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되었다는 거야.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밑줄.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요. 따라서 이 두 구절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요 하고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에 의거하면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 보면 위글의 군도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4번 앞에 개인적 윤리의식의 타락 이 부분이 틀렸어. 뒤에 교화 가능하다라는 건 맞아. 자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되겠느냐. 다만 돈이 없어 못한다.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되었다. 개인적 윤리의식 타락이 아니다. 분명하게 제시문에서 찾아라. 상식으로 아니 어쨌거나 도둑됐으니까 개인적 윤리의식이 무너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식이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 아주 유명하고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제시문에서도 출제자가 마음 먹으면 완전 초토화시킬 수 있어 학생들을. 그러니까 꼼꼼하게 제시문에서 찾는 훈련을 1년 내내 하도록. 상식 아니다. 상식에 근거하지 말라고. 하다 참다 어쩔 수 없이 도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도둑질을 안 해. 그냥 수색 정도 하니까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한다고. 선량한 양민들이야. 선량한 양민들이라고.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밑줄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소. 자, 허생의 이 말은 허세 부리는 거야? 큰 소리 치는 거야? 허장성세냐? 호언장담이냐? 호언장담은 되겠지. 호언장담이야. 이 말은 허장성세가 아니라고. 허세 아니야. 전자사전에 일부 잘못 풀이된 게 있다. 그 호언장담을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희떡게 짓거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전자사전 풀이야. 국어사전식으로 정확하게 호기롭고 자신있게 말함 이렇게 가야 돼. 허세 아니야. 허생의 말은 큰 소리야. 그냥 자신있게 호연지기 호기롭게 말한 거야. 따라서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 마련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써놔. 허장성세 아니다. 호언장담이다. 내일 바다에 나와보.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인이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자, 밑줄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야.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보았어요. 밑줄 긋고 혹시나 하고 나가본 거야. 혹시나. 이 부분이 반신반의. 허생의 말을 미친놈이라고 비웃었지만 나에 의거하면 반절은 믿었어. 혹시나 하고 나가본 거야. 과연 허생이 30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에서 허생 앞에 줄지어 말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자, 미친놈에서 장군으로 확 달라지지 태도가 변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저거 태도 변화.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자, 반말하잖아. 허생이 장군이라고 하니까.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피를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자, 빈민구제 뭐 이런 거 다 했어. 허생이 좋은 일을 했다. 선생님이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2번, 두 번째 문제를 세목골 쳐라. 2번은 틀려도 되는 문제라고 했고 사실은 4번 문제 때문에 넣어놓은 거야. 4번 문제를 꼭 맞추라고. 원래 2번 문제는 징검다리 문제야. 그래서 언신들 정도 되는 학생은 틀릴 수 있고, 자, 문제의 답이 안 보이거든. 문제를 다시 봐. 문제 요구사항은 가만 보라고 그랬어. 가만. 나를 들어 집어넣으면 안 돼. 빨갛게 밑줄 그어. 틀린 학생들은 이걸 놓쳤을 거야. 가에서 보이는 허생에 대한 군도들의 태도는 미친놈이라고 비웃은 게 다야. 그러니까 4번 허생의 언행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게 답이라고. 가장 적절한 걸 원래 찾아야 돼. 1. 허생의 말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건 가 플러스 다.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다. 2번도 마찬가지. 사건 진행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정확하게 가 플러스 다야. 이거는. 3번 허생에 대해 불쌍하다고 연민을 보이고 있다가 아니라 비웃은 거고, 일단 허생이 도둑들에게 연민을 보이고 있다로 고쳐줘. 허생이 도둑들에게 연민을 보인 겁니다. 자, 5번 선택지는 비웃고 있다 이쪽 때문에 속아서 틀리는데 아주 정확하게는 허생의 말을 허장성세로 판단하고 허장성세로 보고 비웃고 있다 이러면 돼. 따라서 이 선택지 5번 선택지는 더 섬세하게 보란 말이야. 허생의 허장성세가 틀린 말이야. 정확하게. 허생의 호언장담을 비웃고 있다 이렇게 고쳐. 자, 두 가지로 고쳐. 5번은 허생의 호언장담을 비웃고 있다로 고치거나 허생의 말을 허장성세로 보고 비웃고 있다 이렇게 고치면 5번도 맞는 진술이 될 수 있어. 학생들이 허생의 허장성세, 도둑들은 허장성세라고 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때는 허생의 말을 허장성세로 보고 비웃었다. 이렇게 해줘야지 정확한 문장이고, 허생의 허장성세 요 부분이 틀렸어. 정확하게 가장 어렵게 출제된 96년도 수능에 이승의 딸깍바리에서 무엇의 무엇이라는 딱 그 말이 틀려서 답이 안 되는 게 수능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 근거하면 2번도 틀려서는 안 되는 거다. 답은 아주 냉정하게 4번이 맞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아주 미묘한 차이로 틀린 건데 1, 2번은 가 플러스다. 3번은 허생이 도둑들에게 연민을 보이고 있다. 5번은 허생의 호언장담을 비웃고 있다거나 허생의 말을 허장성세로 보고 비웃고 있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 아 다르고 어 달라. 4번은 돼. 자, 그래서 너무나 아주 골치 아픈 문제라서 틀려도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아주 섬세한 제시문 독해에 의거하면 이것까지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해설을 참조하세요. 자, 제시문 다로 가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우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9이 삭이 달렸다. 밑줄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했어. 혹시 빈섬에 뒤에까지 읽어보면 흉년이 들지도 모르니까.
이게 뒷날을 대비하는 자세야. 유비무환의 자세다.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동그라미. 허생전의 주제와 결부되는데 배의 유용성 플러스 해외 무역 권장 두 가지를 적어라. 배의 유용성 그리고 해외 무역 권장이야.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30만여 호나 되는 일본의 속주이다. 그 지방에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휼하고, 자, 구휼에다가 빨갛게 네모칸. 어디서 봤어 이거? 08 수능 22번 문제. 구명이 아니라 구휼이었어. 교과서, 국어교과서 어휘가 나온 셈이지 결국. 구명은 구명조끼, 구명보트는 구할 구자 목숨명자야.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다고 수재민에게 성금을 내서 구휼한 거야. 그 다음에 연구하여 밝히다도 있어. 94, 2차 36번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걸 굉장히 쉽게 풀었다고. 정확하게 답은 구휼이야. 수재민을 구휼하다 흉년이 들어서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한 거야. 자, 구휼과 구명을 구별해. 혼돈과 혼동을 혼동하지 말자야, 혼돈하지 말자야. 혼돈과 혼동을 혼동하지 말자. 구별과 구분을 구분하자야, 구별하자야. 구별하자. 구별과 구분을 구별하자. 황당과 당황.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돼. 아주 섬세한 어휘 능력, 용례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은 항상 나와.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이 전자사전이나 국어사전을 놓고 한 학기만 고생하면 돼. 어휘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 선생님 제가 어휘가 약해요 라고 느낄 때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가 있을 때야 이미. 그때부터 국어사전을 찾는다고 해도 뭐 꼭 안 된 것은 아니지만 수능 한 달 전에 국어사전 찾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한 학기만 찾아. 항상 모르는 어휘가 나오거든. 사전을 찾아서 써 뜻을. 그러면 오래 기억이 나고 문장까지 예문까지 구명조끼 구명부터 이게 수능장에서 떠올랐어야 되는 거라고. 너희들 그 08 수능 숙제에서 냈잖아. 이거 되게 많이 틀렸다고. 08 22번 요 문제. 가장 많이 틀린 5문제 안에 들어간다고. 22번이. 어휘야 어휘. 항상 어휘 때문에 막판에 문법, 어휘, 소설이라고. 자, 구휼의 뜻 교과서 어휘였구나. 정리해둬. 허생이 탄식하면서. 자, 어쨌거나 다는 빈섬도 흉년이 들지 모르니까 3년 동안의 양식은 비축을 했어요. 유비무환의 자세를 보였고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단 말이야. 배의 유용성 부분이야. 해외무역 권장이라고.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자 이건 목표 달성했어. 부하게 한 연후에 밑줄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자, 이게 원래 목표다. 허생의 원래 목표는 이거야. 이게 허생의 원래 목표야.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말 그대로 땅이 적어서 2,000명밖에 못 살잖아. 현재는 덕이 엷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여라. 자, 나 어렸을 때는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면 되게 혼났어. 어른들한테. 버릇없다고. 철저하게 오른손잡이. 이런 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습관이야. 그 다음에 어른들을 공경하라.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여라. 이건 바로 관습에 가까운 거다. 자, 오른손, 그 다음에 장유유서 이렇게 적어도. 유교적 덕목으로 장유유서가 있어서 그러지 사실은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여라. 이 부분은 이제 관습적인 측면으로 봐도 돼. 따라서 1번 문제 잠깐 보자.
여러분들은 되게 어렵게 풀었어. 1번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2001년 수능 이생규장전에서 나온 문제 그대로, 그리고 선택지도 거의 유사하게 약간만 바꾸어서 출제한 건데, 이생규장전은 거의 안 틀려. 99.9%가 맞춰. 똑같은 선택지와 똑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근데 허생전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면 반절 이상이 틀려버려. 자, 1번, 2번, 3번 봐.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게 정답이야. 3번. 관습을 부정하지 않았다. 관습을 부정하고만 X해라. 새로운 문화건설을 시도하려 하였다야. 잠깐 더 제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있다. 이상하다. 배 동그라미 치고, 다에서 배를 대하는 자세, 태도는 배의 유용성. 그런데 여기 와서 갑자기 배를 싹 불살라버려. 연결해. 만약에 허생이 떠나고 난 뒤에 이 빈섬이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들어왔으면 전부 다 죽었을 거야. 다른 배들을 불살라서는 안 되는데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어졌다 하고 돈 50만 양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밑줄 그어.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바다가 마르면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고 적어. 자,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불가능한 상황 설정에 애국가가 있는 건 다 알 거고 발상 및 표현 문제로 나올 거야. 이게 상당수 국가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많아. 일본 놈들은 모래알이 큰 바위 덩어리가 되고 그 바위에 이끼가 끼도록 일본 제국이여 영원하라야.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팽창주의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일본 놈들 국가를 보면 이놈들은 다른 나라를 침범할 놈들이야. 팽창주의. 우리나라 이미 있는 백두산하고 동해물을 깎아 먹어. 마르고 닳아 없어지는 거야. 이걸 새디스트라고 하지. 그러니까 똑같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도 정석가라든가 애국가는 이미 존재하는 걸 깎아 먹는 거야. 정석가가 고려 때의 애국가인데 만약에 진취적인 고구려 사람이 노래를 불렀다면, 얘들아 좋은 알밤을 거름진 땅에 심었다. 싹이 나 안 나? 좋은 알밤을 거름진 땅에 심었어. 싹 나 안 나? 싹 나. 나 싹. 아주 잘 자라. 밤은 단단하기 때문에 끝까지 원형 보존이 강해. 그래서 알밤은 옛날에 시체가 없고 죽은 사람의 무덤을 쓸 때 밤나무로 사람 형상을 깎아서 관에다 넣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이 원형 보존성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사상에서 빠지지 않는 거야. 알밤 자체가. 감은 다산성의 상징이고 원래 고엽나무에서 접붙여서 나오는 거고, 이 알밤은 싹이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똑같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노래를 했다면 좋은 알밤을 거름진 땅에 심어서 싹이 나서 하늘을 꿰뚫고 황금 알밤이 열리던 옥황상제까지 쳐들어가서 체크와 콩나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이루어졌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 속에 하도 핍박을 많이 당해서 애국가도 그렇고 정석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소멸 속의 영혼이야. 이 당하는 쪽이야. 진취적으로 뻗어나가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아니고, 그게 상당히 이 문학작품을 공부할 때마다 정신세계가 나오는데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민족 사람들이. 자, 바다가 마르면에다가 빨갛게 밑줄을 그어놔. 발상과 표현 문제다. 발상과 표현 문제야.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양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조선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어. 여기에 100만 양은 조선에서도 용납할 곳이 없다. 조선 경제가 취약하다는 거야.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 서랴 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자, 식자우환, 아는 게 병이다. 식자우환이야. 아는 게 병.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빗줄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게 빈민구제 사상이야. 따라서 1번 문제 다시 가서 1번의 1번 선택지를 잘 보면 허생은 벼슬도 구하지 않고까지는 맞아. 그런데 세상일에 초연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세상일에 초연한 사람이 이렇게 빈민구제하러 다니고 이러지 않는다고. 따라서 세상일에 초연하였다를 X하고 마의 첫 문장이라고 딱 끌어와. 마의 첫 문장에 의거해서 세상일에 초연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고도 은이 10만 냥이 남았다. 1번 마무리하자. 그래서 1번은 벼슬도 구하지 않고 부분까지만 맞아. 2번 생사를 초월하여. 여기가 틀렸어. 생사를 초월하여.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서 목숨 걸고 뭘 하고 이런 내용이 제시문에 없어. 그냥 진정한 시험을 시도했구나 정도야. 3번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건 분명히 제시문에 나와. 4번 관습업을 부정하지는 않았어. X하고 새로운 문화 건설을 시도하려 하였다. 5번 보통 사람과 다른 건 맞아. 그런데 뒤에 영웅적인 삶을 살고자 하였다가 틀렸어. 이생규장전 가서 확인해봐. 유사해 선택지가. 근데 그건 너무나 쉽고 요거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 강남대성학원 학생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가끔 이런 거를 해서 아주 섬세하게 본다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 친숙한 제시문에서라도. 자, 제시문 마무리하자. 그러고도 은이 10만 냥이 남았다.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소?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돌을 살찌게 하겠소? 세목골 치고 여기에 선비의식이 남아있어. 장사꾼을 경멸해. 선비의식이 남아있는 거야. 하고 10만 냥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리길을 중도에 피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10,000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역시 선비의식이야. 변씨는 대경에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아주 선비의식이 절정에 다다랐지. 이게 허생의 한계야. 박지원의 한계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저거 산업공상 의식이 있어. 계급의식이. 다만 허생은 안분지족을 사는 사람인 건 맞아. 분명하지. 안분지족하고 있는 건 맞아. 왜 그러냐면 재물을 탐내지 않아. 자기 먹고 살 게 없어도 거절하잖아. 10만 냥 다 줘버려. 가끔 찾아와서 의복이나 먹을 것만 대줘라. 이 정도가 이제 제시문에 나온 내용이야. 자, 1번 답은 3번으로 정리합니다. 2번은 세목골을 치세요. 문제가 좀 잔인하죠. 2번은 그래서 틀려도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3번 가겠습니다. 군도들의 기능이다. 1번, 3번은 똑같은 말이야. 경제적 안정이 사회 모순의 해결 책임을 증명한 사람이 허생이야. 먹고 살 문제 해결해 주니까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어. 나의 마지막 문장에서 끌어와도 좋아. 따라서 허생은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하는데 돈으로. 1번 집권층은 신용만 해. 수색을 벌이는 정도로 끝나. 그러니까 집권층의 무능과 정책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연결하라. 그 다음에 허생의 이상사회 건설의 시험을 위한 대상 맞아. 자, 4번이 답이죠. 개인적 윤리의식의 타락은 분명히 아니야. 제시문에 근거하라. 근데 교화 가능하다 뒷부분은 맞아.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고. 자, 5번 선택지는 공부할 게 있고 5번 선택지에다가는 따로 별표를 치자. 5번 선택지는. 따로 별표를 친 다음에 국어교과서 학습활동이라고 적어.
이 부분은. 94 2차 수능에도 나왔지만 문학적 진실은 실제 사실에 어긋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선택지가 나오거든 90% 정도는 맞다. 이렇게 대체로 맞는 진술이라고 써놔.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소설은 허구야. 허구. 소설은 그럴듯한 이야기일 뿐이지 허구라는 거야. 있을 법한 이야기다. 허구다라고 적고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 있을 법한 이야기. 국어교과서에는 첫째, 조선경제가 취약하다라는 건 아까 라에 100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다도 나왔는데 소설 전체에서 10,000냥을 가지고 과일값 전체를 좌지우지하잖아. 그래서 변산에 거기에 소 1000마리, 여자 1000명, 소 1000마리야. 그러니까 조선경제 규모상 이건 금방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1000마리가 됐을까? 취약성 부분에서 어긋나고. 두 번째는 운송수단이 없었다고 나와.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이유일 건데 허생의 빈섬 경영은 불가능하다. 첫째, 허생은 도둑의 수괴야. 이 사람들이 언제 조선을 침범할지 몰라. 그래서 토벌의 대상이지 빈섬 경영이 이루어지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이거는 이제 소설이 그런 거고 빈섬 경영 자체는 허구야. 그러니까 교과서 학습 활동은 어떤 형태로 응용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소설은 허구다. 그래서 문학적 진실은 실제 사실에 어긋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이 내용에는 90% 이상 맞다고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94 2차 수능이라고 정리해도 94 2차 수능 현대시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자, 거기 5번 선택지가 나오거든 대체로 맞는 진술이라고 하고 문학적 진실은 인정받는다. 그 대표적인 게 메밀꽃 필무렵의 왼손잡이였다고. 이게 문학적 진실이야. 일단 왼손잡이. 자, 다음 문제 4번 어렵죠. 나를 고려하며 나에서 허생은 한 방에 해결해. 그런데 가를 봤더니 군도를 다스린 위정자의 대응 방식 수색 작업하고 말아버려. 따라서 동족방뇨 고식지게 미봉책이야. 하석상대 눈 가리고 아웅하기다. 대충 그때만 넘기려고 하는 거야. 자, 1번 지우고 2번 가를 고려하며 나를 보았을 때 허생의 말은 결코 허장성세가 아니었군으로 고친다. 이거를 허장성세가 아니었던 거야. 호언장담은 맞아. 국어사전 잘 찾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안절부절 못하다가 띄어쓰기도 하면 안 되고 그냥 한 단어지. 마찬가지로 얽히고 설키다도 한 단어야. 띄어쓰기 하면 안 돼. 그런데 가끔 네이버 사전 이런 데에 설키다를 갖다가 올려놨는데 이거는 비전문가들이 그냥 올린 거야. 국어사전도 항상 다 올바른 건 아니라고. 설키다라는 말이 없어. 국어에. 철저하게 얽히고 설키다가 딱 한 단어야. 한 단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놔. 국어사전도 제대로 된 걸 봐야 돼. 얽히고 설키다 이렇게 한 단어로 찾아야 돼. 안절부절 못하다처럼. 설키다라는 말은 없다. 자, 2번 답. 허장성세가 아니었던 거고, 달을 보았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죠. 유비무환의 가장 대표격인 작품이 설총의 화왕계야. 참고로 적어놔. 설총의 화왕계. 가전체 문학의 효시야. 꽃을 의인화한 거다. 화왕계. 고전산문의 모든 것 1권에 나오는데 조신설화하고 화왕계는 꼭
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 이게 이제 가전체 소설로 이어지고 이 백호 임재의 화사라는 또 의인화 소설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유비무환에다가 추가적으로 정리해. 4번 달을 고려하며 라를 보았을 때 허생의 배를 불사른 행위 이런 것은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다. 모순된다. 허생전의 주제가 배에 싣고 해외무역 권장과 배의 유용성 쪽이야. 따라서 모순되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제시문에 다하고 라 배 부분을 연결해서 자 선상탄이라는 노계가사가 이게 예전에는 해군사관학교 이런 데서만 나왔다고 배 위에서 탄식 이런 게 그런데 03년 12월 평가원에 출제되면서 이제 수능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일본 놈들의 침략이 배 때문이다. 그래서 배 만든 헌원 씨를 원망한다고. 배를 만든 헌원 씨를 원망한다. 황제가 배와 수레를 만들어서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다. 라고 하면서 헌원 씨를 원망한다. 이거 무슨 오류야? 이 오류는 정리해야지 나올 수 있는데. 배. 자, 헌원 씨는 다른 나라 침략하라는 의도로 배를 만든 게 아니지. 그래서 대표적인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의도 확대의 오류. 선상탄에서 의도가 없었어. 자, 그 다음에 5번. 말을 보았을 때 허생은 공익을 중시하며, 그렇죠. 빈민구제하죠. 그러고도 10만 양이 남았다고 했으니까. 안분지족의 삶을, 물질적인 안분지족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맞아. 여기까지. 자, 역시 5번 문제. 요거 조금 길기는 긴데. 서구야, 거기서 크게 읽어봐. 보기. 크게 읽어. 피디님 학생 목소리 좀 넣어주세요. 크게 읽어줘. 자, 밑줄 그어 이 문장. 허생은 머리를 씁니다. 말하자면 허생은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러나부터 밑줄 그어 이 문장. 그러나 허생은 돕기만 할 뿐 어디까지나 선비이고 그래서 결국 지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읽을게. 자, 그 문장도 허생은 장사를 하지만 장사꾼을 경멸하고 밑줄 그어두고 백성을 돕고 북벌책 같은 국가대사를 논하지만 조정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쭉 밑줄 그어라. 산업공상을 구별하던 당시의 규범. 때가 아니면 초야에 은둔한다는 선비의 처세관이야. 자, 보기의 핵심은 선비의 처세관, 선비의식이다. 선비의 처세관에 묶여서 거리를 두고 비판하거나 도와줄 뿐 하나가 되어 함께 살고 책임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허생의 한계요. 허생전을 지은 연암 박지원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선비, 지식인으로서의 한계 이렇게 정리해. 그런데 왜 이거를 3번 선택지라고 해서 틀리냐 하면은 3번 선택지.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넓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이게 선비이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거든.
말 그대로 땅이 좁아서 떠나는 거야. 따라서 3번은 X를 해야 돼. 선비의식 때문에 떠나는 게 분명히 아니야. 다만 여러분들이 보기를 부분적으로 판단해서 자, 거리를 두고 비판하거나 도와줄 분 하나가 되어 함께 살고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딱 이 문장에 사로잡히면 3번으로 가. 책임지지 않는구나 하고 가버린다고. 그래서 오답으로 가는 거야. 근데 보기의 전체 내용을 판단하면 선비의 처세관이라는 거야. 선비의 처세관이요. 또 3년 동안 빈섬을 경영해서 함께 살고 책임질 건 다 진 거나 마찬가지거든. 어쨌거나 선비의식, 선비의 처세관이 답이 되어야 하니까 5번으로 가줘야 돼. 5번으로.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이 부분으로 가줘야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밑줄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상향 이미지야. 이상향 이미지. 이상향 이미지. 고3 수능에 정지용의 백록담이 선택지로 나왔는데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자, 해발 6,000척 위에 사는 말과 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안이 여기고 산다야. 거기에도 풍요로운 이상향 이미지가 있어. 참고로 적어두고. 자, 빈섬의 구체적 형상화야. 이상세계의 모습을 찾아라. 1번 무릉도원 밑줄 긋고 3번에도 무릉이 가깝도다를 밑줄 그어둬. 3번 무릉도원 이미지가 같이 이상향 이미지로 있고 4번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깊은 삼림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불거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자 자유의 이미지야. 아무도 살지 않는 탈세속의 이미지다. 요게 탈속적 이미지라고 적어. 탈속적 이미지.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 평화의 이미지. 자유, 평화, 탈세속의 세계. 5번 까마귀 모세는 동물이 죽으면 모두가 간다는 소위 얼음사탕산이라는 이상한 나라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 산은 하늘 높이 구름 넘어 어딘가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얼음사탕산에는 자 일주일에 7일이 매일 일요일이래. 얼마나 좋겠냐 니네. 일주일 7일 동안 매일 노는데. 토끼풀이 1년 내내 무성하고 울타리에선 각설탕과 아마인 박이 열린다. 자 이상향 이미지야. 그런데 2번 선택지로 가자. 이거는 고3 수능에도 나왔지만 술이 니것거니 벗이라 얻겠느냐. 자 부르게 하며 타게 하며 켜게 하며 가야금을 혀게 하며 방울을 흔들며 온가지 노래로 취하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겠느냐. 누웠다 앉았다 구부렸다 젖혔다 실을 읊었다 휘파람을 불었다. 또 회로 마음껏 노회로 마음껏 놀거니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도 한가하다. 희왕을 모를러니 이적이야 기로고야. 자 복희황제 시대의 태평성대야. 태평성대라고 적어. 태평성대 요순시대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한자 성어는 강구연호라고 한포고복이야. 포식을 해서 배가 부르고 북처럼 배를 두드리는 거야. 한포고복. 고복 격양. 배를 두드리면서 격양가를 부르다. 이건 노계의 태평사에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해불량파.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아. 나라가 태평해서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는다. 이건 선상탄의 구절이야. 즉 성군의 정치로 나라가 태평하다 이 뜻이고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건 비옥가봉이다. 이거 나오면 거의 다 틀려. 관동별곡에서 강릉대도호 풍속이 겨울시고 절요정문이 골고리 버러시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다. 질비하게 늘어선 집들마다 모두 벼슬에 봉할 만하다 그 뜻이야. 비옥가봉은. 이게 선택지에 녹아들어 있을 때 태평성대라고 딱 인식을 하고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내본 결과 거의 못 찾아서 초토화돼. 관동별곡 이거. 자, 고3 수능에는 이렇게 나와. 여기 면왕정가는 이상향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태평성대라는 거야. 따라서 이상향 이미지가 없고 매우 긍정적 현실관 이렇게 정리를 해주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태평성대다. 매우 긍정적 현실관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따라서 2번은
희황, 이상향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태평성대의 이미지대로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고 워낙 유명한 허생전 6문제를 풀어봤는데 다 맞은 학생이 한 반에 1명 정도, 2번 틀린 학생도 1명 정도, 그리고 평균적으로 3개 정도 맞으면 그냥 무난히 잘했다. 다 틀린 애도 있어. 자, 어떤 애 다 틀려서 야 어떡하냐 그러니까 고마운 문제입니다. 공부할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세가 맞아. 아주 섬세하게 제시문에 근거해서 답을 다는 훈련을 1학기 내내 해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어떤 낯선 지문을 봐도 제시문에서 근거를 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갖춰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대성하세요. 감사합니다.